병원에서 스케일링 권유받고 꼭 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입냄새가 조금 나도 치석이 조금 있어도 괜찮겠지 무심코 넘겼다가 발치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과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고 발견은 항상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로 2차 동물병원 박윤지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리 중에 가장 힘든 게 양치질인 것 같아요. 양치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양치질 정말 쉽지 않으시죠? 어릴 때는 깨끗해 보이니까 최대한 양치를 미루고 싶어서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질문 주곤 하시는데요. 당연히 오늘부터 당장입니다. 보통 영구치가 다 나는 6에서 7개월부터 시작하시는데 사실 습관을 들이는 건 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양치를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빨이 깨끗해 보여도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식 찌꺼기가 세균과 만나면 플라그라는 얇은 막이 생기는데 24시간이면 쌓이기 시작해요. 양치를 안 했을 때 치아에 막이 낀 느낌 아시죠? 이게 점차 쌓여서 2, 3일만 지나도 돌처럼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치는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중에 좋은 덴탈검이 많이 나오던데 딱딱한 간식이나 객검으로 이렇게 양치를 대신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껌을 씹는다고 양치를 안 하나요? 아니죠. 덴탈검은 보조제일 뿐 칫솔질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의하셔야 할 점, 너무 딱딱한 객검이나 뼈간식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껌은 거들 뿐이고 양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엔 치석을 녹인다는 뿌리거나 바르는 제품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보조적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플라그를 매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양치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석이나 입냄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불편함이나 미용 문제로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건강에 영향이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입속 세균은 잇몸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심장, 신장, 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치아 관리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망 위험률을 약 20%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명이 보통 15년 내외라고 생각하면 평균 2, 3년은 더 오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치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어떤 질환이에요? 여러 치과 질환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내원하는 질환으로는 치주 질환입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겉으로 보기에 치아가 괜찮아 보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치주 질환은 치아 자체보다는 치아를 지탱하는 주변의 뼈인 치조골과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녹는 병입니다. 이 치주 질환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치은염이에요. 잇몸만 살짝 붉게 변하고 붓는 단계인데 이 1단계가 치주 질환 중 유일하게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병원에 오시면 스케일링만으로도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쳐서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잇몸 속 치조골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치조골이 녹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 주머니인 포켓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치석이 더 잘 쌓이기 때문에 치석이 쌓이고 염증으로 치조골이 녹고 포켓이 더 깊어지고 치석이 거기에 또 더 많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입냄새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치조골이 25에서 50% 정도 소실되는 3단계로 들어가고 4단계가 되면 치조골이 절반 이상 사라지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치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무리 치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발치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럼 치주 질환인 경우에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나요?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유관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이는 건 전체 치아의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치아 뿌리는 치조골 안에 있고 잇몸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숨은 70%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치과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관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취죠. 사람은 자, 하세요 하면 가만히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안전하고 꼼꼼한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치과 엑스레이를 찍어서 육안으로 안 보이던 뿌리 쪽 질환을 확인하고 그 정도에 따라 발치를 할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죠. 그 다음 초음파 스케일러로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를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폴리싱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야 치석이 다시 생기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거든요. 사람 치과는 여러 번 나눠서 가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은 마취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취했을 때 검사부터 스케일링, 치료까지 한꺼번에 모두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질환은 이 티가 잘 안 나잖아요. 보호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파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밥을 한쪽으로만 씹거나 자꾸 흘린다. 두 번째, 딱딱한 간식을 갑자기 거부한다. 세 번째, 입 주변을 만지면 피하거나 얼굴을 바닥에 자꾸 비빈다. 네 번째, 침을 과하게 흘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이미 질병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으니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하고요. 평소에도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구강 관리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양치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단 10초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치아를 깨끗이 닦으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치아 한두 개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려나가세요. 다 닦기가 어려울 때에는 어금니 쪽 위주로 닦아주시고 양치 후에는 반드시 칭찬과 보상을 해주세요. 양치는 기분 좋은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치는 예방이지 치료는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하루에 3번 양치하지만 1, 2년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간혹 집에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겉에 보이는 치석은 제거가 되지만 그 포켓 속에 있는 치석은 제거가 안 돼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잇몸 안쪽으로는 치주 질환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병원에서 마취 하에 전문적인 장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